현역 의대 합격생 엄마의 찐 컨설팅 후기. 수시 정식 컨설팅 다시 받는다면 이렇게 할래요. 안녕하세요. 목동왕언입니다. 저희 큰아이 입시 얘기를 하자면 정말 파란만장한데요. 이번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컨설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수시 컨설팅을 1회, 정식 컨설팅을 2회 받았어요. 한 분이 수시 정시를 모두 해주셨고 결과적으로 100%, 200% 만족한 컨설팅이었죠. 나머지 정식 컨설팅 1회는 수시에서 합격한 친구가 자기 예약을 양도해 준 거였는데요. 이건 실패였어요. 그럼 어떤 컨설팅이었는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희 큰애는 공립 일반고에 다녔어요. 고3 동안 담임선생님과 딱 한 번 문자만 주고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다지 입결에 관심이 없었던 것도 같아요. 학군지에서 과연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약간 공립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별 불만은 없었어요. 담임선생님께서 꽤 괜찮은 분이셨거든요. 어쨌든 원서는 알아서 쓰는 분위기였어요. 아이랑 상의해서 6장을 정하긴 했는데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내신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수시는 합격하면 좋지만 수능을 망쳤을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보험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 수시 컨설팅을 신청했죠. 입시 카페인 피님 컨설팅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는데 광클릭으로 운 좋게 됐어요. 저희 인생 멘토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수시 컨설팅은 저만 갔어요. 아이는 공부해야죠. 논술 한 장을 다른 대학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바꿨고요. 의대 학종을 한 장 써보라고 추천하셨는데 수도권 의대였지만 집에서 거리가 좀 되고 그 당시만 해도 서울대가 되면 학자로서의 길을 가겠거니 하고 생각했기에 쓰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실수인 거죠. 정시에 가보니 표점 1점이 너무 소중해요. 합불은 소수점에서 갈리고요. 수시에 실패하고 정시로 가면 수시 원서 좀 잘 써볼 걸 하는 후회가 절로 들어요. 여기서 컨설팅 다시 받는다면 이렇게 할래요의 첫 번째 팁. 컨설턴트 말 귀담아 듣기입니다. 듣고 싶었던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답정 안 돼요. 컨설턴트 의견을 잘 참고하시길 바래요. 아무래도 수년간 입시판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시니까요. 아마도 이분들 눈에는 저희의 미래가 훤히 그려질지도요. 저희가 의대 학종을 한 장 써보자는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저희의 입시가 이렇게 파란만장하지 않고 수시로 끝났을 거예요. 아무튼 저희는 수시 컨설팅을 해주신 분께 정식 컨설팅을 예약해 두었는데요. 수시 컨설팅을 하면 정식 컨설팅 신청 우선권을 주었거든요. 다행히 운에 맡겨야 하는 광클릭에서는 해방됐죠. 큰애가 재수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재수만큼은 저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시는 한 군데 더 컨설팅을 받았어요. 친한 엄마 아이가 수시 합격해서 원서 접수 바로 전날인 컨설팅 예약을 양보해줬거든요. 고3을 한번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닥쳐서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모의 지원은 날짜가 지날수록 점점 더 정확해지고 치열해진다는 거죠.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직후에는 합격을 보장하는 진초록이 많이 뜨지만 점점 연초록, 노랑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거든요. 진학사 모의 지원 받들이 칸수도 막 떨어져요. 컨설턴트들도 컨설팅 기간 동안 여러 학생들의 성적을 보고 점점 더 감이 잡히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마치 AI처럼요. 그래서 가능하면 늦게 원서 접수일 근처나 최소한 수시 2월 인원 발표일 이후에 컨설팅 날짜를 잡는 것이 좋아요. 이건 학생과 학부모가 공부를 해서 지원 원서를 어느 정도 스스로 정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원서도 하나도 안 정했는데 원서 접수 직전일까지 컨설팅을 미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입시에 대해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롭게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대신 수시 2월 인원이나 경쟁률 등 변수가 생기는 경우 AS 스코어를 꼭 주시는지 확인하고요.
이게 두 번째 팁이에요. 컨설팅 날짜는 가능한 늦게, 힘들다면 AS콜이 되는지 확인할 것. 저희는 정시 원서 3장을 정한 후 상담을 갔었는데요. 그 중에 한 장만 합격하면 된다는 무지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컨설턴트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가 양보해준 컨설턴트는 진학사 모의 지원 데이터와 작년 추합 상황 등을 살펴보더니 2, 3차에는 추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반드시 합격하리라 단언했던 A대학은 그의 의대 솔림 현상이 더 심해져서 불합격, 진초록에서 노랑으로 바꾼 대학은 그해 2월 인원이 전보다 확 줄어 불합격, 수시에서 합격도 가능하다 하셨던 C대학은 상향 지원.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라면 아시죠? 정시 원서 3장 모두 광탈한 거? 진초록에서 노랑으로 바뀐 대학을 다른 대학으로 바꿨는데 이 대학도 전년도보다 2월 인원이 확 줄어서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처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세 번째 팁. 군별로 후대학 두세 개 준비해 두기입니다. 변수가 예상 범위를 넘어가면 원서를 바꾸는 것이 좋아요. 미리 플랜 B를 생각해 두지 않으면 당황해요. 생각해 뒀던 플랜 B도 상황이 안 좋으면 다른 걸로 바꿔야죠. 그래서 군별로 후보 대학이 최소 두세 개는 필요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 3차에는 취업한다고 하신 그 컨설턴트 분은 초짜였던 것 같아요. 수시 정시 시즌에는 컨설팅 수요가 확 늘어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외에 교육을 받고 급히 투입된 분들도 꽤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미리 컨설팅 업체 알아보기입니다. 지인의 추천이 그나마 가장 믿을 만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유명한데 작년에 실수를 좀 했더라 하는 소문까지 들리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컨설턴트는 당의 표본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주종합학원의 땡땡땡 이사 같은 분들이요. 당의 표본이 정말 많겠죠. 재수생들 표본도 많아서 서울대 의대 컷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들었어요. 위에서부터 카운팅하다 보면 나온다고 하네요. 마지막 5번째 팁은 원서 영역 미리 공부하기입니다. 원서 후보 대학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 모집 인원, 과목별 반영 비율, 수시 2월 인원, 경쟁률 등 이 대학이 내 아이에게 유리한지 어떤지 공부하고 갈 거예요. 그래야 컨설턴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는 만큼 들리고 고민이 깊어야 좋은 결정도 할 수 있어요. 또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체크해보고 지원할 거예요. 대학에서 발표하는 시간별 경쟁률을 과거 3년치 경쟁률과 비교해보고 평균 경쟁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년보다 경쟁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후보 중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죠. 또 작년에 경쟁률이 매우 낮았던 곳은 폭발할 확률이 높대요. 원서 영역에 대해 많이 알수록 비상시 대처 능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질문은 꼭 미리 적어 가셔요. 질문할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는 정시 3장에 모두 떨어졌지만 다행히 AS콜을 받아 추가 모집에 지원했고 추가 모집에서 2대학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수시에서 컨설턴트님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면 사실 이렇게 돌아갈 일이 없었겠지만 좌절 뒤에 오는 행운이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행 중 다행으로 현역으로 수험생활을 마감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를 수렁에서 건져주신 컨설턴트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하시다면 위를 클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해요.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